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엊그제 중요한 소식이 좀 나왔죠. 일본에서 특히 SBI에서 또 송금을 할 때, 필리핀으로 송금할 때 ODL에서 활용하겠다, 바로 이제 XRP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 ODL의 소식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ODL 지금 사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암호화폐를 실제로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나라들별로 규제가 다 다르고, 여러 가지까지는 코인을 유틸리티로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어떤 뭐 송금 관련된 업체에서 확실하게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SBI 리밋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SBI VC 트레이드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인 필리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인 필리핀이라는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어떤 송금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두 개의 거래소에서의 XRP 브릿지 역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ODL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ODL.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송금 업체가 XRP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플렛 안에 다 가입이 된 회원들이죠. 그래서 이제 리플렛에 들어가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맺은 곳인데, 이런 곳에서 당장 이 만약에 SBI 리밋하고 이 받는 어떤 그런 은행이나 송금업체하고 XRP로 바로 이동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소유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거래소 간의 XRP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XRP가 직접 은행들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금업체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이 XRP를 XRP 브릿지로서 바로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보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렛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XRP를 간접적으로라도 이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XRP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구나, 활용도가 좋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리플사는 이 ODL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각 암호화폐의 중요한 그런 거점인 그 거래소를 통해서 ODL, XRP로서 송금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계약적인 어떤 파트너십, 아니면 또 계약적인 것을 맺어지게 돼서,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할 때 이 XRP로서 거래소 간에 어떤 이 XRP의 브릿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XRP를.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현재는 XRP의 활용성, 일단은 리플렛을 통해서 메시징 시스템을 편리하게 기존 그런 그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송금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바로 XRP 코인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활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ODL은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각 은행이나 어떤 송금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XRP의 활용도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주 강점이 되는 거죠. 이미 머니그램이 그런 테스트를 거쳤잖아요. 머니그램이 이미 파트너십이 끝났지만, 머니그램은 XRP ODL로서 멕시코 송금을 하는데 굉장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또 이걸 통해서 굉장한 수익을 얻었음을 머니그램의 공식 투자 보고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사의 XRP를 활용하는 거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단지 SEC 소송 때문에 사용이 지금 파트너십이 종결이 됐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일단 머니그램도 만족하고 있었고, 이제 SBI도 이렇게 XRP의 간접적인 활용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얼마나 좋았는지 장점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호재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XRP를 활용을 한다, 송금을 할 때 간접적이라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두 개의 거래소를 통해서 ODL을 그 XRP를 브릿지 역할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거래소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 되잖아. 내가 여기서 여기 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한국, 여기는 미국.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업비트에서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코인베이스로 전송을 하면 이 사람이 달러로 받게 되는 거 아니냐, XRP로 브릿지로서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별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은 내가 그 XRP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코인베이스로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XRP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XRP를 매도해야 되겠죠. XRP를 매도하려면은 내가 또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3초, 5초 빠르더라도 이게 나름대로의 돈이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가격 변동폭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더 큰 금액을 보내면은 조그만한 가격 변동 속에서도 변동성이 크죠. 그러면은 내가 뭐 100만 원을 보냈는데 사실 여기서는 뭐 9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많게 뭐 1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움이 있죠. 내가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 SBI가 필리핀에 송금을 할 때는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트레이딩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거의 그 일본에서 보낸다라는 그 100불이 이 전송도 하기 전에 받는 사람에게도 100불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에 그 컨버트가 되는 거죠. 컨버트가 돼서 바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XRP 받아서 또 우리가 트레이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컨버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리플사에서 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송금하는 거하고 직접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송금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가져올게요. 리플사에서 컴플리언스라는 그런 목록이 있거든요.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좀 보시면은 유동성을 유동성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규제들을 이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리플사는 그 시스테매틱 그 리스크를 줄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렇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때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은행들의 그런 어떤 리스크를 또 어떻게 보면 해지를 해줘야 되고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 세 가지 방법으로 좀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고요. 보시면은 은행들은 자 디렉틀리 each other, 받는 사람과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은행과 그 다음에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 사이에 직접적인 그런 송금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자의 어떤 입장을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죠? 중간 거래자가 있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드먼 리스크에 관련돼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바로 다이렉트로 은행 대 은행끼리 송금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FX 프로바이더, 바로 이제 외환 거래를 대신해서 유동성을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마켓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래 마켓,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ODL이면 그 거래소끼리의 뭐 이런 거죠. FX를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는 XRP로서 교환이 가능한 그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행과 은행들끼리 지속적으로 연결이 그 트랜잭션이 바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환거래 불편함을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것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은행들이 리플을 이용을 해서 은행들이 리플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의 이 커뮤니케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리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리스크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파이도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executing them, 바로 이제 실행이 되기 전에 송금을 은행 대 은행에 송금을 보내기 전에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컨펌 딜리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펌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딜리버리가. 이 은행에서 100불을 투자를 보냈으면, 아까 일본에서 SBI 림에서 100불을 보냈으면, 자, 그 필리핀에서도 100불을 받게 미리부터 전에 executing 되기 전에 100불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XRP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래소의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슬리피지 효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영상에 남겨놨었습니다. 해외 송금 시 거래소 오더북의 매도의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제가 이 내용을 제가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사에서는 이런 어떤 은행의 어떤 이런 유동성에 관련된 이런 실시간 송금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이런 기능들이 리플사에서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ODL 송금로가 뚫렸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송금에 관련된 은행과 송금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XRP를 간접적으로 송금할 때 간접적으로 테스트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XRP로 간접적을 느낄 수 있는, XRP를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규제가 잘 잡혀지고, 코인 관련된 규제가 잘 잡혀지고, 또 은행과 코인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만 잘 뭔가 규정이 잘 되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중간, 이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ODL도 없어지면서 바로 은행 대 은행으로 XRP를 송금하는 바로 이런 그림들도 곧 보여질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거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지켜봐야 될 것은 이 ODL의 송금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호재라기보다는 XRP 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ODL에 대한 만족도를 금융기관이나 어떤 이런 송금업체에서 많이 느껴야 된다. 그래서 지금 XRP 활용도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XRP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저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어진 것 같고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 남겨드리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